당장 현실로 돌아와 해봤자 이 사람들이 그럴 이유가 없죠. 빨간 약 먹으면 초라한 나를 마주해야 되는데 대체 왜 먹겠냐고요. 이 사람도 빨간 약을 먹으려면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득이 뭐냐?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전문가들 대부분이 다 손절쳐라,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다 손절하고 피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그쵸? 치유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나르시시스트가 치유가 되는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치유되는 과정이나 방법은 설명드릴 건데 전문가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반인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함부로 시도하지는 마세요. 쪽쪽 빨려서 껍데기만 남아요. 그 전에 거리를 두는 게 상책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진실의 눈을 뜨려면 빨간 약을 먹어야 되죠. 빨간 약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진짜 세계를 보는 것이고, 파란 약은 거짓 세상에서 자기만 믿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비유적인 메타포인데 저는 나르시시스트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진실의 눈을 뜨시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고립되어 있는데 이런 의문이 들죠. 주변에서 제대로 된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이분들 주위에는 거대자기로 만든 정체성을 강화시켜주거나 유지시켜주는 사람들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거대자기를 인정 안 해주는 사람들은 스스로 다 잘라냈으니까. 그리고 또 진짜 자기를 성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숙되지 못한 진짜 자기를 인식하면 엄청난 현타가 올 수가 있겠죠? 파란 약을 먹고 주관의 세계에 머무르면 일단 이 고통을 피할 수가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이들은 계속 파란 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세계관이 뚜렷하고 거기서 얻는 이득이 쏠쏠해요. 그러니 이 주관의 세계를 버리고 당장 현실로 돌아와 해봤자 그럴 이유가 없죠. 빨간 약 먹으면 초라한 나를 마주해야 되는데 대체 왜 먹겠냐고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초라하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자기 모습이 거대할 뿐이죠. 이 사람도 빨간 약을 먹으려면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먹죠. 그 이득이 뭐냐? 나 잘났다고 외치지 않아도 자기 그대로의 모습으로도 긴장을 내려놓고 진짜 편안하게 존재하는 경험. 이것이 이 사람이 빨간 약을 먹어서 얻게 되는 본질적인 이득인 겁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럼 이런 경험을 어떻게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논리적인 반박과 설득으로는 어렵다. 스스로 잘났다고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체감을 통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상담으로 치면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 안에서 이런 경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됩니다. 심리 상담에서는 관계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나 잘났고 얻어모두 성취했고 나 잘나가고 이런 말을 하든 안 하든 정말 이 사람 자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염려, 돌봄, 존재 자체를 바라봐주면 처음에는 하던 대로 하겠지만 언젠가 방어의 틈을 비집고 이 따뜻함과 진심이 스며듭니다. 그럼 한 번쯤 크게 울게 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를 그대로 봐주는구나. 내 존재 가치를 설명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순간이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면서 방어의 허물을 벗는 순간인데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애써서 만들어낸 거대 자기를 내려놓고 이때껏 숨겨왔던 진짜 자기를 위해 울어주는 이 경험으로 이들은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지금까지 나 많이 힘들었구나. 이 공감을 상담사와 자기 자신에게서 동시에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닿을 때 지금까지처럼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겠다. 애써서 부풀렸던 그런 모습조차 비판하기보다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거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재경험되면서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힘들었지. 모두가 손가락질해도 나를 지키려고 애쓴 나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그 방법이 아니어도 이제 나는 건강하게 나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하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방어의 껍데기를 벗게 되고 진짜 자아가 성장하는 변화와 치유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신뢰감이 형성되지도 않은 관계에서 논리적으로 까거나 설득하는 것은 이 사람의 변화에 도움이 안 되고 더 방어적으로 만들며 증상만 더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가족 또는 애인이 나르시시스트라면 솔직히 피하기가 어렵긴 하죠. 이 치유 과정을 보고 섣부르게 따라 하실 분은 없겠지만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면 혹시 변할까? 이런 마음으로 붙어 있다간 오히려 가스라이팅 당하고 영혼이 탈탈 털려서 껍데기만 남으실 겁니다. 가족이어도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는 게 좋다라는 게 저의 견해예요.
그들과 결혼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게 진짜 힘든 이야기예요. 결혼지옥에 나올 그런 이야기인데, 결혼을 해버리면 이혼하기가 쉽지가 않고 배우자한테도 자녀에게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또 자녀가 나르시스트화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연애 상담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진짜 아닌 사람은 좀 걸러야 되기 때문에. 만나버리면 복잡해서 여기서 바로 뭐다 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나는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상담실도 잘 안 찾아옵니다. 또 보통 치유의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공감인데, 잘못 공감해줬다가는 자기 생각에 동의한다고 여겨서 기존 생각이 강화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밀한 공감을 해야 됩니다. 교류 분석에는 심리 게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간의 사회적 교류에서 작동하는 심리 역학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상대에게 강력한 심리 게임을 걸곤 합니다. 남보다 자기가 잘나고 특별하다고 정의된 근거 없는 주관적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때요? 그 생각을 교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든다. 그래서 보통 비판하거나 오야 너의 생각이 옳아,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심리게임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옳지 해주면 역시 내 생각이 맞아, 난 특별해. 뭐요? 논쟁을 하면 이것 봐, 선구자는 특별한 사람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 라며 자기 생각을 더욱 강화하고 방어적이게 됩니다. 전문가들도 까딱하면 심리게임에 걸릴 수 있겠죠? 이건 제 의견입니다. 아무리 내담자로 만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담은 인간 대 인간의 만남입니다. 왠지 잘 통하고 절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거랑,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나 도움 필요 없는데? 이거도 똑똑한데? 누가 누굴 상담해? 이런 소리 하면서 사랑 박박 끓고 시험하는 사람 상대하는 거랑 심리적으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차원이 다르겠죠. 우리가 뱀을 보면 생득적으로 피하고 싶어지잖아요. 잘난 척하고 남 까내리던 사람은 생득적으로 피하고 싶어지는 게 자연의 이치다. 왜냐? 옆에 있어봤자 피해볼 확률만 높으니까. 이런 대상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관점 바꿔 대하고 느낄 수 있어야 치유가 가능하단 말이죠. 관점을 바꾼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나를 시험하고 열받게 굴고 계속 건드는 것도 정말 안전한 대상인지 신뢰할 만한 인간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이 사람에게는 그 확인이 중요하고 필요하구나. 또 이런 모습 때문에 힘들어서 찾아온 사람이니 그 모습을 여기서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진심으로 마음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 때까지 이 사람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품어줄 수 있고, 나르시시스트도 전문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경험을 지속적으로 해야 점차 마음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상담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상담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사적인 경험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취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음을 인정하고 계속 공부하고 훈련하며 수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이고, 그래야 전문가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까요?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연애를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